미국 슈퍼히어로 만화계의 새로운 센세이션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니요, 제게는 이순신 장군이 진짜 히어로입니다. 단 한 권의 만화책이 한 미국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이순신의 만화책. 방송에서 나오는 그의 영상과 이야기가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을 물리친 실존 영웅은 어떻게 시카고 대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2학년 브라이언 피터슨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 만화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원피스, 나루토부터 센고쿠 바사라나, 드리프터즈 같은 전국시대 무사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테, 마사무네 같은 일본 전국시대 장수들의 이야기가 제 방 책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였던 어느 날 저희 동네 만화 전문 서점 코믹 리더스에 들렀을 때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같은 미국 슈퍼히어로들 사이에서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순신 조선의 불멸의 영웅 올리 콤판저. 올리 콤판이 그린 이 작품은 첫 출간되어 현재까지 12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호기심에 책을 펼쳐보았는데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실존 인물 이야기라고요? 처음에는 판타지 영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화 뒷부분의 역사적 자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실제 역사 속 인물이셨고 그분의 업적은 제가 알던 어떤 영웅보다 위대했습니다. 만화를 읽은 후 유튜브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저에게 마이클 하이든 교수님의 강연 영상을 추천해 주었죠. 그 강연에서 하이든 교수님은 체스터 니미츠나 미케드 로이터보다 이순신 장군이 세계 최고의 해군 사령관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이순신 장군님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씀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도모하면 죽는다. 이 말씀이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서양 중심의 역사관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역사 수업 과제로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영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중 넷플릭스 역사 다큐 시리즈 감독 소피아 몰리나의 인터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하게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이순신 장군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피아 몰리나는 멕시코계 미국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하버드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한 후 영어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잊혀진 역사적 인물들에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으며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고 잊혀진 영웅들 시리즈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첫 에피소드로 아즈텍의 여성 전사 이야기를 다룬 후 다음 주제로 이순신 장군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한국 음식이나 케이팝은 좋아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 말에 저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동아시아학 부전공을 추가했습니다. 제 국제관계학 교수인 세라 존슨 교수님은 제 이순신 장군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이순신과 체스터 니미츠 제독, 미케트 로이터를 비교하는 추가 연구를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 영어 번역본을 구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산업력을 바탕으로 태평양 전쟁을 지휘했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오히려 내부의 방해와 박해 속에서 싸우셨습니다. 네덜란드의 미케트 로이터는 바다의 사자라 불리며 영국,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했지만 이순신 장군님의 12척으로 330척을 물리친 명량해전은 훨씬 더 불가능에 가까운 승리였습니다. 니미츠와 드 로이터는 자국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싸웠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철저히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지금 저는 대학교 2학년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군 ROTC 프로그램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시아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 중이며 여러 학생들에게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어디야? 라고 묻던 친구들도 이제는 이순신 장군님의 명량해전 이야기에 푹 빠졌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겨울방학 때 일어났습니다. 제 이순신 연구 에세이가
넷플릭스 역사 다큐 시리즈 감독 소피아 몰리나의 눈에 띄었고 그녀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브라이언, 나는 지금 이순신 장군에 대한 넷플릭스 역사 다큐 시리즈를 준비 중이야. 곧 한국으로 촬영을 떠나는데 너도 함께 가지 않을래? 너의 신선한 시각이 필요해. 소피아는 이메일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순신을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닌 문화적 아이콘으로 탐구하고 싶었고 특히 그의 난중일기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적인 면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서양인의 시각으로만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 한국인들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경하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허락을 받았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와 해양 고고학자 김민준 교수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웃으시며 자네가 그 유명한 브라이언이구만. 이순신 장군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해양사학과 교수로 20년 넘게 조선수군과 이순신 장군을 연구해온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동아시아 해양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이순신 장군의 유물과 전적지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3년 전에는 명량해협 해저에서 침몰된 일본 전함의 파편을 발견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죠. 소피아는 다큐멘터리 사전 조사 과정에서 김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감명을 받아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문을 구하려 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김 교수님이 다큐멘터리의 역사 고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피아에게 보낸 에세이를 김 교수님도 읽었다고 하는데 그는 젊은 외국인의 시각으로 이순신을 다룬 글이 신선했다며 저를 촬영에 초대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을 공부하는 건 그냥 역사 연구가 아니라 인생 공부야. 김 교수님은 손에 든 휴대폰을 보여주셨습니다. 배경화면은 충무공의 영정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이순신 장군님을 뵙고 하루를 시작한다네. 우리는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산과 강 도시들이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님의 나라구나.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추천으로 우리는 충무김밥이라는 현지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이 김밥은 이순신 장군님의 이름을 딴 거야. 충무공이라는 그분의 시호에서 따온 이름이지. 제가 평소 알던 김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밥과 다양한 재료가 김에 말려있는 일반 김밥과 달리 충무김밥은 심플한 밥만 김에 말려있고 별도로 오징어 무침과 무김치가 제공되었죠. 김밥이라고요? 확실히 서울에서 본 김밥과는 전혀 다르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피아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충무김밥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김밥은 한국의 스시라고 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음식이네요.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충무김밥은 전쟁 중 이순신 장군님과 수군들이 먹던 음식에서 유래했다고도 해. 바다에서 오래 싸워야 했기 때문에 김밥을 따로 보관하고 반찬은 먹을 때 찍어 먹으면서 상하지 않게 했다는 거지. 저는 오징어 무침을 곁들여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이거 참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한데요. 매콤하면서도 상큼하고 오징어의 식감도 일품이에요. 소피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하네요. 내 다큐멘터리에 꼭 이 장면을 넣어야겠어요. 이순신의 김밥 전장의 식사가 현대의 별미로. 우리는 작은 해안가 식당에 앉아 신선한 해산물 요리들을 맛보았습니다. 오징어 순대, 멍게 비빔밥, 그리고 바다 향기 가득한 굴국밥까지. 처음 먹어보는 맛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와, 이건 정말 이탈리아 해산물 요리보다 훨씬 신선해요. 이 오징어는 오늘 아침에 잡은 건가요? 김 교수님은 웃으셨습니다. 통영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산물 산지 중 하나야. 이곳 사람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며 수천 년간 해산물 조리법을 발전시켜왔지. 이순신 장군님도 이 맛있는 해산물을 드셨을 거야. 소피아도 동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없어요. 특히 이 굴. 정말 놀라워요. 저는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해물파전을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젓가락 사용이 능숙하네. 일본 만화 덕분에 젓가락은 익숙해요. 하지만 이 음식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네요. 우리가 아는 아시아 음식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숙소에서 잠들기 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이순신 장군님이 실제로 싸우셨던 바다를 항해하게 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산도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파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동안 김 교수님은 1592년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님의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네가 좋아한다는 일본 전국시대 장수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야. 한산도에 도착해서 우리는 제승당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님이 작전을 세웠던 곳이었습니다. 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장소에서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하객진 전술이 펼쳐졌던 거예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이순신 장군님은 일본 함대를 디귿자 모양으로 유인한 뒤 양쪽에서 협공하는 하객진으로 대승을 거두셨지. 서양에서 니미츠 제독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함대를 유인해 기습한 전략보다 400년 이상 앞선 전술이었어. 우리는 그날 오후에 거북선 모형도 살펴보았습니다. 쇠못이 박힌 등판, 용머리에서 나오는 연기,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서양의 어떤 배와도 달랐죠. 이게 정말 16세기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 구조는 현대 해군 함정의 스텔스 기술이나 장갑 설계와 비슷해요. 김 교수님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고 볼 수 있어. 서양에서 철갑선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순신 장군님은 이런 혁신적인 군함을 설계하셨지. 그리고 이 배의 속도와 기동성도 놀라웠다고 해. 일본군들은 이 배를 귀신배라고 불렀을 정도였어. 거북선 모형 옆에는 조선 수군들이 사용했던 화포인 천자총통, 지자총통의 모형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 화포들이 당시 유럽의 함포보다도 사거리가 길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선의 화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 이순신 장군님은 이 우수한 화력을 바탕으로 전술을 짜셨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명량해협 방문이었습니다. 빠른 물살과 좁은 해협을 보면서 12척으로 330척을 이겨낸 장군님의 용기에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소피아가 물살의 속도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조류가 항상 이렇게 빠른가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곳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빠른 조류를 가진 해협 중 하나야. 이순신 장군님은 이 자연의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셨지. 일본 함대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할 때 조류에 휩쓸려 대형이 흐트러진 순간을 노려 공격하셨어. 우리는 해협 근처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가문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이순신 장군님을 도와 밤새 횃불을 들고 산에 서 계셨대요. 일본군에게는 마치 수많은, 그러니까 수백 척의 조선 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농부들은 농사를 접고 군인이 되었고, 어부들은 배를 내주고 스스로도 전쟁에 참여했죠.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밧줄을 만들었고요. 장군님이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충성을 바치지 않으랴라고 하셨을 때 모든 백성이 그 말에 응답했던 겁니다. 소피아가 감동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했던 건가요? 김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통일 직후였고 도요토미는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륙정복이라는 거대한 꿈을 꾸었어. 중국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조선을 점령하려 했지. 하지만 그들은 조선 사람들의 나라 사랑과 이순신 장군님의 지략을 과소평가했어. 저녁에는 한산도 전통마을에서 열리는 충무공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의식을 거행했어요. 그들이 부르는 진홍가는 마치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시절의 아픔과 용기를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장군님, 한산도 앞바다에 다시 오셨습니까? 이 땅의 후손들이 장군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마을 어르신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님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네.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분이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자문한다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통영의 새병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군사를 훈련시키고 전략을 세웠던 곳입니다. 김 교수님은 난중일기의 한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으니 배를 띄울 수 없었다. 병사들이 굶주림에 고통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자신보다 병사들과 백성을 먼저 생각했군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위대함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면모에 있어. 전쟁 중에도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 촬영 중 소피아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브라이언, 이순신 장군을 직접 경험해보니 어때? 만화책에서 보던 것과 다른 점이 있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화에서는 그냥 대단한 영웅으로만 느껴졌는데 여기 와서 보니 그는 정말 인간이었어요.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그의 고뇌, 외로움, 그리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보니 그가 싸웠던 바다, 그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 모든 게 실제였던 거예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이 말 그대로 다큐 시리즈에 넣을게. 마지막 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최후 전투지인 노량으로 향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장군의 최후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마지막 전투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맞으셨어. 하지만 그는 부하들에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군사들이 흩어질 것이다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지. 그의 죽음이 알려진 것은 완벽한 승리를 거둔 후였어.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김 교수님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지. 한국인들에게 이순신 장군님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민족 정신의 상징이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영의 한 작은 절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전쟁 중에 이순신 장군이 기도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절 한쪽에는 수백 개의 종이 배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접은 배야. 이순신 장군님의 정신을 기리는 마음으로 접어서 걸어두는 거지. 한국인들은 어려울 때마다 이순신 장군님을 떠올려. 이순신 장군님이라면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종이를 한 장 받아 정성껏 배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쪽지를 써서 함께 걸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당신의 정신은 시간과 국경을 초월합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해군 장교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고 언젠가는 이순신 장군님처럼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인간애를 갖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소피아의 다큐멘터리는 6개월 후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바다의 영웅, 이순신 잊혀진 전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는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고 특히 제가 등장하는 부분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본 만화를 좋아하던 미국 대학생이 조선의 위대한 제독을 발견하는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나 봅니다. 놀랍게도 제 메일 함에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로부터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나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고 싶다. 한국 역사에 관심이 생겼다. 용기와 헌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모두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동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메일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통영의 관광객이 30% 증가했고 특히 외국인 방문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된 지금 저는 졸업 논문으로 역경 속의 리더십, 이순신과 현대 위기관리라는 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라 존슨 교수님은 이 논문이 출판될 가능성이 높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쁜 일은 제 가족과 함께 한 두 번째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에 저와 함께했고, 통영에서 만났던 그 노인 할아버지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도 함께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접었던 종이배를 아직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장군님을 이렇게 존경해주니 고맙네라며 손수 담근 매실주를 내오셨죠. 제 책상 앞에는 기념관에서 사온 이순신 장군의 굿즈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다짐합니다. 위기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기,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인생에는 때때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만남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한 권의 만화책을 통해 만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400년의 시간과 태평양을 건너 저에게 다가온 그분의 정신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당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이 아닌 400년의 시간과 대양을 건너 이어진 영혼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 브라이언처럼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책 한 권, 우연한 대화, 혹은 잠깐의 영상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여러분의 바다에는 어떤 풍랑이 일고 있나요?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12척의 배로 싸울 용기가 있으신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장군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의 순간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